암 치료를 받다 보면 정말 좌절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분명히 효과가 좋았던 항암제가 어느 날 갑자기 듣질 않는 거예요. 환자도 의사도 정말 힘이 빠지는 이 문제, 바로 약물 내성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암이 대체 어떻게 약을 교묘하게 피하는지, 그리고 우리 과학자들이 그 속임수를 어떻게 간파해서 맞서 싸우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편의 과학 탐정 소설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는 바로 후천적 내성. 처음엔 암세포를 잘 잡던 약이 도대체 왜 또 어떻게 힘을 잃게 되는 걸까요? 그 범인을 같이 한번 추적해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을 한번 보세요. 표적 항암제를 썼더니 암덩어리가 확 줄어들었죠. 아, 치료가 정말 잘 되는구나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똑같은 약을 계속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다시 스물스물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후천적 내성이라는 것의 무서운 현실이죠. 우리 이야기의 악당을 이제 공식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후천적 내성, 영어로는 acquired resistance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이 치료를 겪으면서 생존 전략을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한다는 거예요. 환자와 의사에게는 치료 과정에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영리한 암세포들은 도대체 무슨 수로 약을 무력화시키는 걸까요? 사실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유전자가 변이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교활합니다. 내성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왼쪽에 있는 유전적 내성은 비유하자면 도시의 도로 하나를 아예 영구적으로 폭파시켜버리는 것과 같아요. DNA 자체에 돌연 변이가 생겨서 약이 들어갈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비유전적 가소성은 좀 다릅니다. 이건 도로를 폭파하는 대신에 교통 통제가 생기니까 임시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차들이 계속 다닐 수 있게 하는 것과 비슷해요. 즉, 영구적인 변화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세포 내부 시스템을 잠시 바꾸는 그런 임기응변인 셈이죠. 바로 이 비유전적 내성의 핵심 주범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약물 내성 지속세포, 줄여서 DTP 세포라고 불러요. 이 녀석들은 마치 특수훈련을 받은 스파이처럼 항암제 공격이 쏟아질 때 깊숙이 숨어서 살아남는 소수의 정예세포들입니다. 돌연변이가 생긴 게 아니라서 찾기도 어려운데 결국 얘네들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암 재발의 씨앗이 되는 거죠. 이 똑똑한 세포들이 쓰는 전술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원래 가던 길이 막히면 곧바로 새로운 우회로를 뚫고요. 약 효과를 떨어뜨리는 신호를 오히려 더 강하게 보냅니다. 심지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거나 유전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서 상황에 맞추고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들의 도움까지 받아서 살아남아요. 정말 놀라운 적응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약물 내성이란 게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말하듯이 DTP 세포들이 버티는 초기 단계, 즉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인 상태에서 시작해서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유전적 내성으로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바로 저 초기 단계를 공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활하고 적응력도 뛰어난 초기 내성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는 아주 오래된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자연은 말 그대로 거대한 약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약으로 써온 수많은 식물과 허브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종류의 화합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민간 요법이나 대체의학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대과학은 바로 이곳을 신약 개발을 위한 강력한 보물창고로 보고 있습니다. 천연물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다중약학리학적이라는 특성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보통 표적 항암제가 딱 하나의 타겟만 정밀하게 공격하는 저격용 소총 같다면 천연물은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하는 산탄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세포가 파놓은 여러 개의 우회로와 생존 전략을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강황 속의 커큐민, 밀크시슬에 들어있는 실리비닌, 또 포도에 많은 레스베라트롤 같은 천연물들이 실제로 특정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극복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수많은 천연물 중에서 특정 암의 내성을 막아줄 운명의 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최첨단 기술, 즉 세포의 설계도, 청사진을 해독하는 도구가 등장합니다. 그 도구의 이름은 바로 전사체학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세포의 고유한 바코드나 지문을 읽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순간에 이 세포가 어떤 유전자들을 켜고 끄면서 일하고 있는지 그 활동 내역 전체를 사진 찍듯이 스냅샷으로 딱 찍어서 지금 이 세포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얻어낸 방대한 유전자 지문 데이터는 사람이 일일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물정보학이라는 강력한 컴퓨터 기술을 사용합니다. 거대한 디지털 도서관을 뒤져서 약물의 내성이 생긴 암세포의 지문과 수많은 천연물들이 세포에 남기는 각각의 지문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 정말 탐정 수사 같아요. 첫 번째 단계, 범인, 즉 내성세포의 고유한 유전자 지문을 확보합니다. 두 번째 단계, 용의자들, 즉 수많은 천연물들이 만들어내는 각기 다른 유전자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쫙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내성세포의 지문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정반대의 효과를 내는 결정적 용의자, 즉 천연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자연과 최첨단 과학기술이 만나서 어떻게 약물 내성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지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여기에 요약되어 있어요. 왼쪽의 내성세포에서 내성 유전자 지문을 뽑아내고 거대한 천연물 데이터베이스에서 천연물 유전자 지문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컴퓨터로 비교 분석해서 내성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최적의 천연물 후보를 딱 찾아내는 거죠. 이 데이터 기반의 전략이야말로 내성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갖게 된 강력한 신무기입니다. 그럼 이 접근법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더 이상 이약 저약 써보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병용치료법을 아주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천연물에서 전혀 새로운 항암 효과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셋째, 환자 개개인의 내성 타입에 딱 맞는 맞춤형 치료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이 더 오랫동안 치료 효과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 해온 자연의 지혜가 현대의 가장 정교한 데이터 과학과 만났을 때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어쩌면 암 치료의 다음 혁신은 자연이라는 거대한 약국과 그 안의 보물을 정확히 찾아내는 인공지능의 결합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미래 항암 치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자연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